예,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건강한 운동, 예, 일건훈이에요. 예. 오늘 또 할 얘기는 이제 운동 자세에 관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 영상은 튜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운동 시범, 뭐, 언젠간 보여줄 날이 있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현역 트레이너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뭐, 그 친구들과 언제 한번 콜라보가 가능하면은 뭐,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거 보여주는 운동 자세 점검 영상은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셨다면 좀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자세에 관해 할 얘기는 제목부터 딱 얘기하자면은 일반인 초심자라 해도 자세에 굳이 너무 연연하지는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되게 웃긴 얘기죠? 좀 놀랍죠? 보통 자세 점검 받고 자세 교정 받으려고 PT 받는 건데 네임드들한테 인터넷으로 물어보고, 근데 저는 지금 일반인들, 초심자분들 자세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운동 자세, 또 역설적으로 또 얘기하자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이두를 움직이고 싶으면 당연히 이두에 집중하는 움직임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초심자 일반인 보고 지금 제가 자세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아예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또 극단적으로 듣지 마세요. 항상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듣는 분들이, 아, 이 멍청한 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극단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세는 왜 그러냐면은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앞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운동 신경에 관한 얘기를 좀 끌어오자면은, 익숙하지 않은 동작은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1분, 2분, 5분, 10분 만에 짠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짠되지도 않아요. 일정 시간 동안 뇌가 그 동작을 반복하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왼손으로 글쓰기 힘들죠, 오른손잡이 분들은? 하루 만에 이걸로 한다고 써져요? 오늘 하루 잠도 안 자고 한다고 써질까요? 아니요. 결국 왼손이 글을 쓰기 위한 특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걸 운동으로 치자면 경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의 자세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예를 들면은, 뭐 골반 이렇게 내려갈 때 열고, 뭐 이렇게 무릎 밖으로 나오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자세 교정을 하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자세를 추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초심자 때 그게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운동 신경이 깨있질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심지어 본인의 과욕을 기반으로 한 성실함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게 있는데, 실제로 봤던 제 경험이에요. 제가 꽤 오래됐어요. 한 7년 전쯤에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 전 그때 한창 할 때였어요. 근데 뭐 관련돼서 일도 할 때였는데, 어떤 분께서 나름 동네에서 꽤나 열심히 한 몸이어서 누가 봐도 좀 훌륭해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선수급은 아닌데 이제 입문한 뭐 일반인 치고는 꽤 훌륭해요. 동네에서도 저 정도면 복근 있고 좀 탄탄하다, 직장인이 저 정도 만들었으면 대단하다 싶은 정도의 몸까지, 슬림하고 탄탄한 그런 분인데, 뭐 본인이 매스나 중량에 욕심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쿼트를 하실 때 뭐 이렇게 허리 아치형 세우고, 그분이 내려갈 때 허리가 이렇게 아치형 돼서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쿼트 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이 보여요. 요렇게 구부러져서 올라갔다가 쑥 올라올 때 훑으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전형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유를 알고 보니까는 무릎을 발꿈치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한다는, 스쿼트의 정석적인 자세를 신경 쓰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건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그 체육관에서 바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차 119에 실려갔었어요. 허리 디스크 바로 터져가지고. 고중량도 아니었어요. 60kg 갔다 하다가. 그분이 하체 운동을 회사원이니까는 상체 근육만 만들려고 하다가 뭐 서적에서 봤나 봐요. 이제 하체를 해야지 골고루 발전한다.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정석이에요. 그걸 보고서 하체 운동도 추가를 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는 너무 낯설어가지고 자세 신경 쓰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하다가 자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꼭 부상이 아니더라도 자세에 너무 지금 당장 되지 않는 자세에 지나치게 연연하다 보면은 운동의 효율성도 떨어져요. 자세가 조금 예를 들자면은 벤치프레스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뭐 견갑대 좀 많이 쓰고 뭐 조금 팔 많이 쓴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많이 쓰면은 한 20개 할 수 있어요. 자세에 신경 쓰는데 자세에 신경 쓰니까는 갑자기 개수가 막 절반 10개로 확 떨어져요. 어떤 고수분들은 얘기해요. 자세가 엉망인 상태에서 20개 하는 것보다 자세 정확하게 하고 10개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것도 설명하겠지만은 그게 맞을 레벨대가 있어요. 같은 10개가 떨어지더라도 초심자 일반인들이 개수가 떨어지는 거랑 고급자, 중급자들이 기술적인 면을 동원해가지고 개수가 떨어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한 부위에 집중하면서 개수가 떨어지는 거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중고수분들과 다르게 고립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서 개수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세 자체 연연해서 개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타켓 부위에 뭐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다 기계적이에요. 초심자분들은 뭐 팔 각도 조절하느냐고 불편한 자세에서 들다 보니까는 개수가 떨어져요. 무슨 차이냐면은 고수분들은 기계적인 메커니즘들 레시피대로 각도를 조절하려고 팔 각도 조절하려고 해서 개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흉근의 기술적인 자기 실력으로 고립을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각도가 조절되거나 그런 식인데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이에요. 책에서 흉근 운동 잘하려면 팔각도 내리라고 했는데 제가 튜토에서 설명했듯이 자기 타고난 체형, 유전자 조건, 운동 능력, 지구력, 근력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들은 기계적으로 레시피대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최홍만 씨가 하는 벤치프레스랑 제가 하는 벤치프레스의 각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스타일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돼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고수들이 하는 그 말은 맞아요. 그 자세가 고립 자세, 타켓 부위에 집중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일반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해요. 자세에 그래서 연연하게 되면은 거의 운동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은 고수분들의 경우는 운동의 양을 희생하면서 볼륨을 희생하면서 질을 높이는 식의 그런 게 가능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운동의 양을 희생하면서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 개탑시고 어설프게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신체 능력, 근육, 이런 육체의 발달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 자세를 위한 자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육체의 발달이란 목표를 위해서 자세가 수단으로 추구되는 게 아니라 깔끔한 자세가 목적이 돼서 깔끔한 자세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세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완벽하고 깔끔한 자세는 결국 경력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재들이라 해도 뭐 기간이 좀 단축되냐 마냐의 차이만 있지 어쨌든 얼마만큼의 정해진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평등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를 이렇게 무릎이 막 대놓고 막 무릎으로 바닥 찍는 식으로 내려온다거나 뭐 벤치프레스를 막 이렇게 부분 반복으로 깔짝깔짝 한다던가 그렇게 너무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좀 아니다. 내가 봐도 좀 아니다. 나고 싶은 그 정도의 범주만 아니면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자신이 정한 운동량 있죠. 내가 이 중량으로 20개씩 5세트를 일주일에 3번 하겠다. 이런
앞서 제가 설명한 그 회복력을 바탕으로 운동 계획 짜세요라는 그 영상에서 설명한 거랑 같이 연결해서 그런 자신이 정해둔 목표 안에서 자세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벤치프레스 할 때 당연히 뭐 그건 생각은 해야겠죠. 이게 흉근만 잘 써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근데 난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뭐 멍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 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벤치프레스가 되고 견갑대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막 이렇게 튕기면서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근데 그게 그냥 편해서 그런 거예요, 당장. 이렇게 정석으로 하는 거는 신경이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잘 쉽지가 않아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그냥 예를 들어서 첫 세트를 한다고 치면은 첫 세트 초반에는 힘이 덜 되니까는 좀 정신력이 받쳐주겠죠? 그때는 정석으로 해보세요. 뭐 한 3회 정도는? 한 5회 정도? 근데 5회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그때부터는 정신이 멍해질 수 있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되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좀 위로 올리면서 여기로 이렇게 치고 하세요.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근육이 발달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위로 치면 상부 근육이 발달하겠죠? 자극받고. 너무 큰 틀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벤치프레스를 하겠답시고 뭐 밑에서 뭐 요런 운동 한다거나 그렇게 너무 상식에 벗어난 경로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초심자 시절 때 자세 조금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신경이 깨어나서 나중에는 완벽한 자세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지금 이게 내가 더 깔끔한 자세를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래서 첫 번째 거에는 머리에 두 가지 생각을 갖지 마세요. 초심자 때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영상 내용대로 내가 목표로 한 중량, 횟수, 주당, 운동, 빈도 그걸 가지고 나의 회복력에 대한 데이터를 내리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될 일이지, 여기에 자세까지 뭐 지나치게 연연하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운동에 대한 자신의 데이터를 내리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그만큼 걸려요. 초심자 때는 한 가지 목표만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버겁고.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뭐 회복력, 아까 제가 말한, 거기다 뭐 운동 자세에다가 뭐 운동 강도, 나중에 가면 뭐 음식, 뭐 식단, 한꺼번에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뭐 3개월 몸짱하고 다시 막 파우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막 풀어질 거 아니잖아요. 이 운동이란 건 어쨌든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의 말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 피드백을 받은 것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와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거 설명된 얘기를 한 편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보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감사드립니다.